삼성도 지난해 한국 시리즈에 가면서 정말 깜짝 활약을 펼쳤는데 올해는 아마 더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앤아웃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약간 변화가 좀 많은데요. 일단은 이제 배찬승, 이맘주 배찬승 선수 들어왔고, 양창석, 그리고 후라도와 최원태 선발 두 자리를 일단 이 두 선수로 메웠고, 야수는 심재훈, 홍현빈, 김태근 선수가 합류를 했습니다. 핵심이죠. 후라도 선수와 최원태 선수. 맞아요. 네, 진짜 선발진은 어느 팀과 비교해도 이제 떨어지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원태 선수에 대한 걱정들을 사실 많이 했잖아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최근에 사실 뭐 포스트 시즌 성적도 안 좋았고 맞아요. 그런데 이게 최원태 선수는 최근 몇 년간이 아니라 그냥 이단에서 계속 선발 투수로 활약을 했던 선수입니다. 맞아요. 근데 결국 뭐 단기전에 가서 조금 좋지 못한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평가 절하되는 모습은 있지만 결국에는 포스트 시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정규 시즌을 어떻게 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럼요. 그럼 최원태는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리그에서 경쟁력이 있는 선발 투수거든요. 4, 5 선발로 채운태면은 그럼요. 상위권입니다. 그럼요. 그 약점을 확실하게 사실 삼성이 메웠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코너 선수 부상당하면서 한국 시리즈도 힘 한 번 써보지 못하고 사실 졌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런 약점들을 한 번에 지원할 수 있는 사실 두 선수의 영입에다가 이 배찬진 선수 제가 공을 던지는 거 봤는데 볼 잘 던지더라고요. 맞아요. 네. 근데 뭐 제가 이제 뭐 신인들은 잘 기대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러니까 기대치가 크지는 않은데, 일단은 던지는 폼을 봤을 때 제가 정우주 선수를 굉장히 높게 보는 게 폼이 완벽합니다. 맞아요. 사실 완벽한 네. 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약간 이 배찬승 선수에게 들었어요. 네, 그래서 조금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신이 사실상 첫 해부터 가장 두각을 드러낼 수 있는 포지션이 불펜 투수긴 해요. 그렇죠. 예, 다른 네. 자리보다 그래도 불펜 투수가 시작부터 좀 강렬한 인상을 줄 가능성이 높아서 일단 삼성은 선발진이 이 강점을 잘 유지하면은 또 좋은 모습 보여줄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뭐 보강이 많이 됐기 때문에 바로 테스트 차트 보면서 삼성이 또 한 번 올해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되는 그런 선수의 분포예요 보면 그렇죠. 먼저 투수부터 좀 보죠. 프라도 레이에스, 원태인, 뭐 이승현까지도 거의 뭐 확정적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죠. 네. 거기다가 이제 최원태니까. 최원태까지. 네. 그다음에 이제 황동재 선수가 아마 이제 선발들의 어떤 공백이 생겼을 때 네. 던져줄 것이고 백정현 선수는 이제 구원으로 쓰진 않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구원으로 쓸 투수는 아니에요. 백정현 선수는. 그러니까 백정현 선수와 황동재 선수는 선발진에 이제 공백이 생겼을 때 언제든지 선발로 등판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 투수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예. 특히 이제 뭐 불펜 같은 모습을 보면 뭐 노세가 됐다는 이야기를 사실 많이 하긴 많이 하는데 그래도 김재우 마무리할 것이고 네. 오승환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작년 후반기에 워낙 성적이 안 좋았지만 그래도 오승환이잖아요. 임창민도 사실 그래도 임창민이고 그렇죠. 김태형 같은 경우 올해 FA란 말이에요. 네. 네, 그러면 뭐 최지강 선수는 아마 못 들어올 거예요. 자, 올해는 안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가더라도 포스트 시즌에 썼을 가능성이 조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규리그에는 아마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네. 없는 김무신? 자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김무신 선수가 이름을 김민 선수한테 중요해요. 당연히 저도 얼마 전에 알았거든요. 김무신. 이름 셉니다. 김무신 중요합니다. 네, 김무신 중요해요, 선수는 중요해요. 이제 오스틴 딘만 만나면 될 것 같긴 해요. 초인의 그 공을 던지는데 근데 작년에도 이제 제대할 때 기대를 많이 했잖아요. 뭐 들어오면 선발로 쓰냐, 뭐 필승적으로 쓰냐. 근데 사실 정규 시즌에 거의 뭐 보여준 게 없잖아요. 뭐야? 가기 전과 똑같네? 이런 사실 느낌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워낙 사실 뭐 파이어볼러기 때문에 네. 이 선수가 뭔가 뭐 본인이 이제 갖고 있는 릴리스 포인트가 진짜 잡히면 이게 대박이 날 가능성이 그렇죠. 있는데 네. 그럴 가능성을 이제 본인이 좀 높여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사실 높이지 못한 상태에서 군제대 한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는데 그게 또 돌아오미 타블이네. 그게 됐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증명할 거냐는 거죠. 제가 봤을 때. 김무신이 올라서는 게 결국에는 삼성 불펜의 베스트 시나리오로 그렇죠. 보여요. 그러면 네. 자연스럽게 신구조화도 되는 거고. 그렇죠. 네.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가을 야구에서 강한 인상을 남겨줬기 때문에 맞아요. 일단 감독 코치는 기회를 무조건 줄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자리에 쓸 것 같은데 이제 어떻게 증명해내느냐 이 선수한테 달렸죠. 그러니까 박진만 감독이 이제 불펜진을 이야기를 할 때 최지강 선수의 부상을 굉장히 아쉬워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9위로 타자를 잡아낼 수 있는 타자가 사실상 최지강밖에 없다고 사실 생각을 맞아요.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김무신은
9위로 타자를 잡아낼 수 있는 네. 사실 어떻게 보면 불펜의 유일한 선수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9위로. 9위로 잡아낼 수 네. 있는. 그러니까 김무신 선수는 역할이 박진만 감독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그럼. 없는 선수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삼성이 불펜 보강을 하려고 굉장히 스토브리그에서 활발히 움직이긴 했어요. 예,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 안 나오고 결국에 선발로 선회하게 되면서 최원태 선수를 잡은 건데 그래서 결국엔 또 이 불펜, 젊은 불펜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아요. 결국 삼성도 불펜이군요. 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LG랑 선발에 첼시가. 비해서 네. 불펜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네, 좀 선발은 느껴지는 것 최고인데. 같습니다. 네, 선발은 네. 정말 네. 좋네요. 네, 네. 선발은 최고인데. 야수들은 뭐 지난해 뭐 한국 시리즈 갔던 전력이니까 뭐 거의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딱 나올 것 같아요, 진짜. 네. 네. 여기서 약간 바뀌면 뭐 선발 투수 유형에 따라서 이성규와 윤정빈이 그렇죠. 조금 바뀐다든가 이렇게 이제 갈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뭐 2루 쪽에 제가 봤을 때는 유치혁이 주전으로 나올 것 같거든요. 네. 여기도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그 선발 투수에 따라서 전병과 유지혁을 조금 이제 배분 있게 네. 사용할 가능성이 있고 네. 나머지는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돼요. 네. 작년 시즌하고. 네. 조금 연령대가 높은 선수들이 있지만 그렇죠. 또 젊은 선수도 많기 때문에 맞아요. 네 저는 아, 좋은 신구조화가 조화, 좋죠. 네 좋은 조화로 보입니다. 진짜 야수진 조화가 좀 이상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딱 중고참에 구자욱 선수가 딱 있고 네, 그렇죠. 또 젊은 선수들 있고 또 베테랑 선수들 있고 조화가 굉장히 좋습니다. 맞아요. 강민호 선수가 올해 딱 만 나이로 40이 되더라고요. 네. 그렇죠. 85년생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그래서 이제 강민호 선수 물론 또 FA 시즌이니까 잘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만 받쳐주는 선수 또 체력적인 부분도 좀 걱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런 부분 그 자리를 좀 빼고는 진짜 네. 예, 다들 뭐 근데 감민호는 조금 쉬어도 예. 이병헌 선수가 그래도 네. 작년에 뭐 100%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런데 박진만 감독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백업포스 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강민호를 위협할 정도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한 경기를 맞고 마스크를 쓸 수 있게 내보낼 수 있을 정도는 된 것 같아요. 사실 이것도 삼성 라이온즈가 강민호 선수 그 이후에 포수를 생각을 해야 된다 몇 년 전부터 나온 그러니까요. 얘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뭐 버스트 여러 강민호. 선수 뭐 김민수라든가 네. 뭐 권정우 뭐 이래서 김재성 했었잖아요. 많았어요. 네. 근데 이제 이병헌이 그 정도까지는 이제 커졌다고 사실 봐야 돼요. 저는 이 김영훈과 이재현이 지난해만큼의 홈런 개수를 또 기록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아, 네. 그러니까 정말 이게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을지. 아. 예. 그렇게 된다면 정말 삼성은 최고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삼성 선수들이 라이온즈 파크를 활용하는 법을 좀 안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많은 선수들이 두 자릿수 홈런을 기록을 했잖아요. 근데 그 동안에 물론 뭐 기량도 기량입니다만 이 라이온즈 파크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본인의 타구를 어떻게 보내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많이 고민했을 텐데 지난 시즌에는 그런 것들을 좀 선수들이 뭔가 좀 경기장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지 이런 걸 안 시즌이 아니었나. 그래서 올해도 삼성은 홈런, 팀 홈런은 거의 뭐 1, 2위 안에 들지 않을까. 네. 네. 또 젊은 선수들이 그대로 또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김영웅 선수에 대해서 아마 그 찬반이 조금 갈릴 거예요. 왜냐면 다른 선수들은 뭐 그런데 김영웅 선수가 워낙 헛스윙이 많습니다. 그렇죠. 네. 진짜 타석 그 가끔 그 중계할 때 보시면 네. 앞에 라인을 벗어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맞아요. 그만큼 홈플레이트 앞쪽에서 치는데 근데 이제 그런 타석의 변화라든가 이제 워낙 적극성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유인구를 잘 참지 못하는 김영우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파악이 됐다고 한다면 결국 그쪽을 공략을 할 거란 맞아요.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대처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다른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이성규도 이제 한 단계 올라섰고 네. 김찬 3할 타자가 됐고 구자하고 최고예를 보냈고 네. 그렇죠. 그럼 이재현 선수도 이제 주전 3년 정도 됐단 말이에요. 유지혁 선수는 뭐 구단이 인정하는 리더십을 갖고 있는 그렇죠. 선수고. 뭐 디아즈 같은 경우에도 작년 포스트에 너무 좋았고 강민호는 사실 말할 것도 없고 네. 그러면 결국에는 김영웅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런 성향들을 상대방이 파악을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를 하는 맞아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뛰어난 타자들은 이것도 역용을 할 줄 알거든요. 그럼요, 네, 맞아요. 근데 아마 김영훈 선수는 올해는 이제 개막전부터 상대 배터리의 접근법이 달라질 거예요. 그럼요. 많이 다르게 접근을 할 건데 그걸 또 정말 뭐 여기서 포텐이 터지는 거면 그걸 역용해가지고 또 뭐 출루를 한다든지 실투를 노린다든지 막 이렇게 할 거고
예,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진짜 김영우 선수. 그리고 디아즈도 이제 시즌 같이 시작하니까 기대가 되고요. 후라도 정말 기대됩니다. 후라도는 삼성의 후라도. 그럼요. 후라도는 그 공을 던지는 빠른 공의 자체가 투심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렇죠. 최원태 선수도 사실 최근에 그 LG로 이적한 다음에 투심을 잘 안 던졌다고요. 네. 워낙 구장이 크다 보니까. 근데 라이온즈 파크는 뜸은 넘어가니까 그렇죠. 이제 다시 투심을 던진다고 했거든요. 맞아요. 네. 최원태 선수와 이제 후라도 선수는 기본적으로 투심을 잘 던지는 투수이기 때문에 홈런이 많이 나오는 라이온즈 파크가 위험 부담이 되겠지만 그래도 다른 투수보다는 낫다는 거죠. 네. 투심을 던질 줄 아니까. 네. 참 잘 구성을 한 느낌이 드는데 네. 자 그러면 2025년 삼성은 어느 정도의 성적을 기대하세요? 저는 사실 우승 후보로 꼽았습니다. 저는 1최강 다음에 3강엔 들어가는데 상대적으로는 그 3강 안에서 조금 낮게 보여요. 네, 그래서 3, 4위 정도, 3, 4위. 네, 정도로 지금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KT를 고평가한 것 같긴 한데 KT 이렇게 2위 할 것 같죠 저는. 그럴 수도 네, 있죠. KT가 느낌이니까요. 아니, 각 팀마다 보는 시각이 다 다르니까요. 좀 KT가 너무 강해 보여가지고 사실.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다른 분들과 차이점인 것 같아요. 네. 삼성이 조금 좀 아쉬운 부분은 불펜? 네, 불펜 보강이 좀 있었으면은 만약에 장현식이라던가 그렇죠. 좀 이런 선수가 왔으면은 약간 좀 더 신구조와 짜임새가 좀 더 있는 불펜이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좀 왼손에 좀 강한 불펜이 있었으면 더 좋은 불펜 조합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것만 채워줬으면 전 삼성도 굉장한 전력이 됐을 거라고 보이는데 이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스토브르 기간에 어떻게 모든 걸 다 채우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다 어렵죠. 우승이죠. 네. 맞아요. 그런 자원들이 또 FA 시장이라든가 나와 이런 데서 있는데 나와 있는 것도 항상 나오는 아니고. 것도 아니고. 네. 네. 참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안에서 삼성이 후라도와 최원태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다 했다고 봐요. 네, 저는 사실 뭐 더 좋은 선수들 뭐 장현식이라든가 아까 뭐 말씀을 하셨다시피 영입을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최선의 맞아요. 방법은 저는 네. 삼성이 이번 스토브 리그 기간에 만들어냈다고 사실 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건 꿈의 시나리오인데 배창승 선수가 중간 투수 나와서 C능 그렇죠. 받는다? 네. 이러면 판이 바뀝니다. 네, 이러면 진짜 판도가 바뀌는 겁니다. 네. 삼성이 고대했던 왼손 파이어볼러 불펜 그게 배창승, 신이나 이래버리면요 뭐 행복회로 터지는 거죠. 뭐. 그렇죠. 네. 삼성이 좌완 그 불펜이 뭐 최성훈이라든가 그리고 많이 없어요. 네, 이상민 맞아요. 선수는 네, 이상민. 없어요. 네. 그러니까 배찬승 선수가 딱 들어가게 되면 제가 봤을 때 꼭 빠른 공을 던지는 투수니까 뭐 자승현은 선발로 나올 것이고 이렇게 되면 와 그럼. 그래도 내가 봤을 때는 빠른 공을 던지면서 근데 신인이라 그러니까요. 그래서 왜 걱정이 그래서 되나, 그냥 제가. 행복회로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인은 항상. 신인은 늘 예. 기대보다는 걱정입니다. 예. 강캐는 어떻게 잘? 저는 작년에 삼성 라이온즈가 정말 오랜만에 한국 시리즈에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 경험이 정말 젊은 선수들한테는 몇 단계 이상 이렇게 성장시켰던 그러한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탑 2로 오, 탑 삼성 투로. 기아를 저는 꼽는데 젊은 선수들이 그 자신감을 좀 이어간다면 올해도 기아를 가장 위협하는 팀이 삼성이 아닐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삼성이 작년에 잘했던 게 3개잖아요. 선발승, 홈런, 수비 실책이. 그 3개거든요. 그러니까 수비가 강한 팀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그렇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박진만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수비에 대한 어떤 그렇죠. 이야기를 참 많이 했는데 그게 이제 완성이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수비를 한번 만들어 놓으면 잘 안 무너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 내년에도 더 좋은 그러니까요. 수비들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삼성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제 느낌이 드는 거죠. 저는 가장 작년 삼성 보면서 인상적이었던 순간이 LG랑 플레이오프 1차전이었어요. 대구에서 하는데 그때 김영웅 선수, 이재현 선수가 다 빠질 수 있는 타구를 다 기가 잡아내더라고요. 잡았죠. 근데 이 선수들 사실상 거의 첫 포시즌인데 그렇죠. 굉장히 긴장되고 사실 보통 그런 선수들 딱 가려고 하면은 덜덜 떨대요. 다리 덜덜 떨고 막 공도 안 보인대요. 소리도 안 들린다고. 네. 네. 근데 그 어려운 타구를 잡아내면서 또 이 선수들이 타석에서도 막 활약을 하면서 분위기가 그냥 확 가져갔거든요. 그걸 보면서 와, 이 선수들이 진짜 멘탈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선수라는 걸 느꼈고 이게 정말 연속성을 가져간다면은 모든 팀이 부러워하는 내야진을 삼성을 갖게 되는 거죠. 네. 금호 프로 때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삼성 투수들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팀 수비 나쁘지 않아요. 탄탄합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좋죠, 사실. 네. 네. 올해도 삼성의 좋은 성적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